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미용, 의료, 병원, 마케팅의 좀 새로운 접근법, 닥터 리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뭐랄까 광고 경쟁 너무 치열하고 또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솔루션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 모델이 정말 병원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광고비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성까지 높인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닥터 리워드의 기본 구조는 화장품 구매랑 병원 시술을 리워드라는 걸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에요. 아, 리워드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접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고객들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특히 그 행동경제학 원리를 쓰려고 한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흥미롭던데요. 자료에 최대 49% 리워드 사용 가능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 평균 사용률은 뭐 3%에서 10% 정도라고 분석해요. 이게 약간 심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최대 49%라는 숫자가 뭐랄까 일종의 쥐준적 효과, 앵커링 에펙트 같은 걸로 작용하는 거죠. 아, 기준점 효과. 네, 고객 마음속에 와, 엄청난 혜택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다 쓰진 않더라도요. 그리고 또 고객이 리워드를 쓸 때는 그 할인받는 금액만큼 거의 뭐 공짜처럼 느끼게 만들어서요. 공짜 시술. 흔히 말하는 제로 가격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걸로 시술 결정의 심리적 장벽을 좀 낮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 저항은 줄이고 또 이미 쌓인 리워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시술 전환율도 높이고 기존 20%에서 뭐 45에서 55%까지 예상한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전환율뿐만 아니라 객단가 상승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랑 해외 모델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역시 법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국내는 아시다시피 의료법상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닥터 리워드 국내 모델은 병원이나 고객에게 시술 관련해서 직접적인 돈 거래를 안 한다고 설명해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요? 대신 제휴된 화장품 판매 수익의 일부, 자료에는 한 10% 이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로 운영 자금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리워드 지급 방식도 중요한데 고객이 화장품 사고 나서 QR코드를 찍어서 앱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직접 병원 정보를 막 찾아보는 활동, 그 활동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를 준다는 거예요. 아, 시술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네, 그렇죠. 시술 유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 규제를 좀 피해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해외 환자 유치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네요. 네, 맞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법이 다르군요. 그래서 해외 모델은 성과 기반 수수료, 그러니까 시술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 시술비의 일부를 받는 구조예요. 최대 20%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고객이 리워드를 쓰니까 그걸 빼면 실제 병원 부담은 한 15% 이하가 될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K-뷰티 인기가 높으니까 그걸 활용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K-뷰티 인기랑 또 요즘 의료 관광객 엄청 늘었잖아요. 올해 뭐 117만 명 예상한다고 하고 특히 피부나 성형 쪽으로 많이 오니까요.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아주 명확한 전략인 거죠. 해외 고객은 돈도 많이 쓴다고 하고요. 1인당 평균 1,500달러 이상 기대한다고. 네, 구매력이 높으니까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이 모델이 왜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광고비 더 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그거죠. 불확실하게 먼저 돈 내는 광고비 없이 실제 성과, 그러니까 고객이 오고 시술까지 이어졌을 때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 아, 그렇죠. 성과 기반. 네. 그리고 정찰제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고객, 특히 돈 잘 쓰는 해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딱 100개 병원만 선별적으로 제휴하는 전략을 쓰더라고요. 선별적 파트너십. 네, 이걸로 약간 희소성이나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도 좀 엿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닥터 리워드는 기존 광고 시장의 그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장품 판매랑 연계된 리워드 시스템을 쓰는 모델이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판매 수익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의료법 규제를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성과 기반 수수료 모델로 K-뷰티와 의료관광시장, 이 성장세를 타려는 거고요. 네. 핵심은 결국 성과 기반 마케팅이라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결과가 있을 때만 비용을 내는 방식이니까요.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요. K-뷰티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 같고요. 물론입니다. 그게 해외 시장 공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죠. 자, 오늘 닥터 리워드 모델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내 모델의 경우인데요. 네. 이 화장품 구매 후에 병원 정보 탐색 활동에 대해서 리워드를 준다는 방식이 과연 의료법에서 말하는 환자 유인의 경계를 정말 완전히 넘어선 걸로,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